그냥 큰 소리 해도 돼요. 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의 미투 정말 용기를 낸 폭로에 대해서 이 서울교통공사가 표적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우리 기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정해진 시간보다 약 2분 정도 빠르게 시작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사회를 보는 저는 그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자 협의회의 사무국장 김승현이고 오늘의 기자회견은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영무지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님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앞에 서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는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보도자료에 기자회견 발언 순서에 보면 그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그 왼쪽에 계신 이분께서는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십니다. 김태인 부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수석 부위원장 송동순 부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함께 와주셨습니다. 허은영 연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부위원장 여성위원장이십니다. 공혜영 부위원장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번 사건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사건을 폭로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자이십니다. 성함을 강선아 차장입니다. 네, 현재 서울지하철에 서울교통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동안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영무지부의 지부장인 김대훈 지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힘을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순서대로 현 기자회견의 발언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여성의 전화 허은영 연구위원님께서 말씀 주시죠. 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근무지에서 식사할 때 마주칠 수 있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이미 사건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일이 공론화된 이후에야 사과 없이 전보시켰던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전한 직장입니까? 시민들한테 안전한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피해 입은 자신의 직원도 지지하지 못하는데 시민들은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가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가해자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가해자입니다. 이제라도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가해자로 살지 않도록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피해 생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 행위에 대해서 인사조치한 공사의 책임자들에게 정확한 교육과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더 이상 가해 행위와 이에 동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제2기 인권도시로서의 인권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범죄가 해소되고 노동권이 보호되는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에 계속되는 2차 가해적인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점검해 주십시오. 편견과 혐오, 따돌림 속에서 살아야 했던 7년여의 세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해자도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2차 피해를 주는 환경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시에 처리 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자신의 언행이 어떤 평화를 깼는지, 어떤 존엄을 짓밟았는지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연대할 것이며 당신과 내가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혐오와 편견, 불평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피해 생존자의 글이 올라와서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내셨다고, 고맙다고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공혜원 여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피해 당사자의 피해 경험은 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가고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조직이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면서 더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의 경험이 7년 전이었다고 마치 피해자의 상처도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가해자만 감싸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기의 기회를 가지려면 제대로 된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처우를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사찰하며 제2의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의 정세가 어떤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에 숨죽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7년 전 피해를 입었던 여성은 외롭게 증언하고 싸워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용감한 여성들은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노동조합은 이전보다 대응력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즉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사찰과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지시한 관리자들을 가해자와 똑같이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계획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민주노총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용기 있게 풍부해 준 그 피해 여성의 피해 조합원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강선아입니다. 저는 2011년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이자 지금은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성희롱 가해자가 염력으로 발령받아 오면서 7년 전 악몽이 다시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하고, 죄송합니다. 혹여라도 업무상 교차 점검이라도 오게 되면 마주칠 수밖에 없었기에 저로서는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을 제고하고 철회해주길 바라는 저의 강곡한 호소를 사측은 끝까지 묵살하다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면피성 발령 조치가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일로 인해 저에 대한 무수한 흡소문과 음해에 노출된 것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또다시 묵살당했습니다. 최근 감사실 직원은 저에 대해 동향 보고까지 당당하게 물어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저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질밟는 성희롱, 성폭력은 더 이상 묵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비호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사측은 공개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임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퇴근 후에 상사의 전화를 가족들과 남편과 앉아서 스피커폰으로 들어도 무방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가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내, 자녀에게도 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기자님들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할 수 없는 건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전에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재기의 기회도 줘야 된다고 하고 성희롱이 주무실처럼 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일자리를 떠나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만 공공운수 노조는 이 일을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피해 정사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반드시 밝히고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전철노조 연구진단 김대훈입니다. 현재 우리 피해자가 속되어 있는 조합의 지부장입니다. 실은 원래 오늘 피해자님께서 못 오시기로 했는데 어렵게 앞에서 증언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기자회견문 전체 맥락이 아닌 짧게 뒷구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사찰까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하라. 서울교통공사는 올 초 성희롱 전력으로 악명 높은 자를 피해자의 인접 근무지 고위 간부로 발령을 해 공고를 샀다. 가해 관리자는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었고 이 일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던 자다. 피해 여성 노동자는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몸서리치고 있다. 공사 경영진은 인사발령을 제고해달라는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를 묵살하며 가해자가 보임될 곳과 피해자가 직무상 접촉할 기회가 없다. 가해자에게도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없으니 피해자 네가 다른 근무지로 옮겨라 따위의 소리를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범했다.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공개 문제 제기와 이어진 미투 운동 그리고 잇따른 언론 보도의 파문이 커지자 슬그머니 교체 발령을 내긴 했지만 피해자에게 이런 방구 사과도 없이 사안을 축소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급기야 사측이 피해자의 동향을 감시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이 최근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등 구체적인 동향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위를 물었다. 이는 명백한 사찰이며 문제 제기한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마녀 사냥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숱한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원인 제공자가 되고 비난의 초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특히 상명 하복식 조직문자를 가진 남성 중심의 서울시 최대 공기업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야 문제가 된 것이 이상할 정도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고 전 사회적으로도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이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감시, 사찰까지 자행한 서울교통공사의 태도는 피해자를 2번, 3번 짓밟는 반인권적 형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 사건 폭로 후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 감사를 통해 여러 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나 대안의 제시 없이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가며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
자정력을 상실한 서울교통공사를 묵과할 수 없으며 무책임한 서울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관련자를 처벌하고 책임자인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 것을 촉구한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후 직장에서 겪는 각종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문제제기 후에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도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냈다. 많이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해자 개인을 넘어 사측의 공식적이고 엄정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투 물결이 두려워 조용조용히 처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7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는 이런 조직 문화가 조직을 곪게 만드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즉각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2018년 3월 5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영무지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밖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그 질문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인터뷰라든가 혹시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뭐 밖에